인간이 사실은 인공지능을 쳐다보는 관점이 크게 기대감입니다. 첫째는 나한테 편리성을 얼마나 줄 것이냐. 또 지금 많은 보고서들이 내주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거다. 사람한테 부와 뭐 플러스 행복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까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기대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인공지능 좋은데 잘못 삐끄덕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 우리가 그거 잘 컨트롤 어떻게 제일 끝까지 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산업화 잘 되고 있어. 굉장히 좋아. 그런데 몇 사람 배만 부르고 몇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 예측을 하는. 지금 굉장히 보고서 그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아주 극단적인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죠. 어찌됐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 사람한테 편리성을 줄 것이다. 이건 뭐 명확관여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기술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2020년이면 거의 완성됩니다. 그 얘기는 한 2025년 정도면 어쩌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우리 길거리 옆에 운전대 안 붙잡은 차들이 굴러다닐 가능성은 무척 높고 길게 잡아서 한 3, 40년 뒤면은 거의 7, 80%의 자동차가 운전수 없이 다니게 될 거다. 이건 뭐 글로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글로 간다. 그래서 편리성 증대에 있어서 AI가 확실하게 기여를 할 거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두 번째, 산업 발전의 새 돌파구. 지금 모든 나라의 이 살기가 팍팍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회색 그래프가 인공지능이 개입이 안 됐을 때 산업 발전을 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대략 전 세계적으로 2%대인데 AI 기술이 반영이 되면 2배로 뛴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AI 기술의 도움에 의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예측해서 막아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교통사고도 AI 기술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미리 막아줄 거다. 뭐 일부는 보험회사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헌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기술, 가장 후졌던 기술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라고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린 이 테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뭘 시도를 했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를 띄워놓고 사람들의 대화, 사람과의 컨트랙션을 위해서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얘가 멀쩡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풀어놨어요. 미국에서 한 20, 30대 그 청년들한테 그걸 풀어놓고 그 학습을 시켰는데 그 뭘 배웠냐면 우리 어릴 때 이상한 데 보내놓으면 욕부터 배우듯이 얘가 극우 성향이 높은 젊은 애들한테 그런 것을 아주 극우적인 인종차별적이고 뭐 심지어는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게 히틀러가 아주 좋은 사람이다. 뭐 9.11 테러는 유태인이 벌린 자작극이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마구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를 시작해놓고 열은 다음에 16시간 만에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공지능 좋다. 근데 그게 조금만 컨트롤이 잘못되면 사회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맞는 의견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기존의 파라다임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시프트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바꿔놓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를. 저는 그런데 그 단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처럼 점핑을 하는 뭔가가 있겠느냐.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해오고 있던 것에서 각도를 약간씩 좀 트는 것 정도일 거라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1947년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 고용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부터 2000년 요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는데 일자리는 정체가 되던가 아니면 심지어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2016년이 아니고 2000년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요 뒤는 아직 안 그려놨는데 AI가 끼어들면 이 각도가 더 가파라질 수 있고요. 이건 아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즘 전기차 테슬라라는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은 악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이 악마를 불러들이는 거다.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멸종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저 마지막 AI가 악마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를 만들어낸 이 하사비스,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택도 없다. 한참 뒤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어그리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트너스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가 안정적으로 되고 하는 이 그래프를 보통 저기서 매년 그려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새로 생겨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안정화되는 그거죠. 그럼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쯤 와 있느냐? 이쯤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정화가 된 기술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대감은 엄청 높은데 이 기대감 잘못하고 너무 따라갔다가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대감 자체도 너무 과하게 믿지 말고 불안감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가 사실은 이 큰 틀에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1956년입니다. 제가 1961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2016년에 그렇게 불이 붙었지만 나오기는 60년 전에 이미. 그래서 1차 발전기가 그때 56년부터 한 20년간 쫙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MIT 교수들이 로비 능력도 강했고 해서 정부의 돈도 많이 받아서 무슨 뻥을 쳤냐 하면 10년 내에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길 거다. 그 당시에. 이분은 20년 내에 기계가 인간이 지금 그 당시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기계가 다 대신할 거다. 그 다음에 마빈 민스키라는 이분이 돈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3년에서 8년 안에 사람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기계가 나올 것이다. 1970년에 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지금 비슷하게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80년도 후반 들어가면서 다시 인공지능 붐입니다. 그 당시에 새롭게 떴던 게 바로 이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과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바로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1980년도 초반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56년부터 요 사이는 사실 어찌 보면 초기에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업 포인트는 그걸 꺼냈다가 기업 포인트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것들의 개념적인 것들이 정립되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의 많은 기술들은 이때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요게 유명하고요. 지금 알파고나 이런 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 89년에 사실은 기본 알고리즘은 제한이 됐던 겁니다.
이때 망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학습을 시키고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기계하고 잘 접속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사실은 최근까지도 그런 데이터가 기계하고 원활히 아주 자유롭게 접속되는 그런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무슨 기술들이 막 올라왔죠? 빅데이터. 그러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저쪽에 널려 있고 지금은 컴퓨팅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다시 뉴럴 네트워크 붐이 일어났던 거고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최근 한 7, 8년 동안 그 옛날의 이론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다 데이터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알파고 뭐 쉬리 이런 게 막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기술을 그 안에 기술을 까보면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그 기술들을 또 업데이트 시키는 노력을 했고 크레딧을 주지만 저희가 보기에 아주 크리티컬한 새로운 기술은 없이 이게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날 아침에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흐름을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큰 흐름입니다. 56년에 나와서 발전기 한 번 있었는데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했죠. 요 D가 어떻게 될까요? 요 D가 이게 이제 지금 궁금한 일이죠, 그죠? 이 D가 다시 거꾸로 질까? 근데 이 다시 거꾸로 질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과하면 이게 뭐 이걸로 나는 이제 이러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모든 일이 날 달 해결해 줄까? 이런 거 기대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 컴퓨터가 지능을 갖게 하도록 하자.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뇌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옛날에 컴퓨터처럼 라인 하나 시퀀셜하게 쫙 붙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파랄렐은 병렬적인 시스템이다. 저 병렬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동시 연결돼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모델을 한번 가져와 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인풋이 여러 개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어떤 펑션을 해. 그러면 내가 기준점을 하나 갖고 있다가 얘보다 크면 1 아니면 0 내보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오케이. 그게 인공신경입니다. 저희 말로 의하면 아티피셜 뉴런이죠. 그거를 사람 뇌처럼 저렇게 많이 얼기설기 만들어 보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싱 요 하나가 아주 간단한 일을 합니다. 들어온 시그널 프로세싱 해갖고 1 아니면 0을 내줘요. 그럼 얘네들이 쭉 다른 걸로 연결되는 거죠. 이 연결하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 해주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는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가면 뇌, 요게 지금 딥러닝 이번에 알파고 CNN인데 이게 해서 몇 단계까지 가나 1000단계까지 갑니다. 알파고 어떤 거냐? 지금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알파고 CPU를 1920개를 썼어요. 집에 PC. 보통 요즘 쿼드코어, 그러니까 코어가 이제 CPU의 핵심 뭐 뇌라고 생각되는 건데 보통 4개 코드가 4개짜리를 보통 쓰는데 저 CPU가 지금 16 16개 코어를 쓴 CPU를 1920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GPU를 280개를 썼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돌려서 겨우 뭐를 했냐? 바둑이인 거예요. 걸어 다닌 것도 아니고 바둑이인 거예요. 바둑.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전문가들 쪽에서 weak AI,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 혹은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은 다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디자인된 어떤 어댑티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는. 근데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강한 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이라 제너럴 AI 이거는 벌꿀 수준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최소한 제 손자가 죽을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 죽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적기조례라고요. 이게 1865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최소한 세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운전대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옆에 손 붙잡고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몇 미터 앞에서 55미터 앞에서 빨간 길을 들고 가면서 사람이 가고 뒤에 쫓아가야지만 된다. 요즘 보면 웃죠, 그죠? 그 당시는 무지 심각했던 일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갔어요. 몇 년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공지능 지금 개발되고 있고 막 하는데 걱정들을 막 하고 있죠. 근데 인류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기술 개발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협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다. 그러니 막 개발 많이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손 붙잡고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들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연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손 내밀어서 손 붙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딱 전자공학 여기에 갇혀서 살았는데 제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넓고 폭넓은 사람들과 같이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연구를 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을 바꿀까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손에는 좋은 답이 아직은 없어서 많은 분들의 손길과 도움과 후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